김수현 씨 측이 김세론 유족 측에 교제 시기를 두고 벌인 공방, 지금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에요.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주장에서 가장 핵심은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는지 여부입니다. 네. 당초 김수현 씨 측은 아예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계속된 증거 사진과 주장이 계속된 상황 속에서 결국 입장문을 14일 날 발표했습니다. 이때 교제를 한 건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시절은 아니고 김세론 씨가 성인이 된 후에 사귀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앞서 지난해부터 계속 교제한 적조차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게 성인된 후라 할지라도 교제를 했다는 거 얘기 자체가 앞에 했던 얘기를 번복한 사례가 되죠. 그래서 다른 해명 역시 과연 100%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계속적인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김세론 씨 유족 측의 주장은 뭐예요? 네, 유족 측은 미성년자 시절부터 만났다는 걸 인정하라. 그리고 김수현 측은 만나서 얘기를 하자. 연락을 달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먼저 우리 김세론 씨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사실임을 인정을 하라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미성년자 때 사귀었다는 여부를 서로 팽팽하게 서로 맞다 아니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그 교제 의혹에 대해서 김수현 씨 측의 입장이 바뀐 것을 두고 지금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김세론 측 유족 측 사자 명예훼손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사자 명예훼손. 변호사님, 이건 어떤 경우에 해당되고 이게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자 명예훼손 성립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까? 일반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의 핵심적인 차이는 비방의 목적입니다.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은 더 강하게 처벌되지만 사자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허위 사실인 경우 플러스 비난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김수현 측에서 돌아가신 그 김세론 씨에 대한 어떤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들이 어떤 그 교제 여부에 대해서 진술을 바꿨다는 점에서 허위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김세론 씨를 비방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지금 현재 상태 속에서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 목적 이런 부분이 더 강했다라는 점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뭐 앞으로의 수사나 이런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향후 어떤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논란이 계속되자 이 김수현 씨 측에서는요, 고인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세론 씨의 이제 유족 측은요, 그게 운선이 아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먼저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직접 대화가 이런 경우엔 대체로 이어지나요? 어떻게 봅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첨예한 또 사생활 영역 같은 경우는 양측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지 좀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큰 부분 미성년자 시절 교제 여부를 두고선 서로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14일 김수현 측에서 입장을 냈고 15일 한 번 더 냈는데 그때 핵심적인 내용은 만나서 얘기를 하자, 연락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세론 씨 측은 더욱더 분노한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사귀지 않는다고 했다가 사귀는 것까지 인정을 했는데 미성년자 때 만났다는 건 왜 인정을 하지 않냐. 그것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사과와 사실을 똑바로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죠. 근데 여기서 미성년자 때 만난 건 절대 아니다라고 김수현 씨 측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사실상 김세론 씨 측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하게 계속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 이제 김수현, 김세론 이 논란 또 다른 핵심 채무 변제 압박 여부 요 문제입니다. 김세론 씨 측이 이제 과거 음주 사고 이후에 위약금 등 채무 7억 원입니다. 이 생겼고 대신 갚았던 김수현의 소속사가 김세론의 내용 증명을 보내서 변제를 압박했다 이 내용입니다. 김수현 측은 내용 증명을 보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미 이 과거 음주 교통사고가 났고요. 이것 때문에 불미스러움이 생겨서 방송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편집에 불가피해졌죠. 이거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했고 그 금액 7억 원 정도를 먼저 대납을 해줬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왜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압박을 했냐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빌려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게 입장인데 더 나아가서 생각해봐야 될 건 방금 보신 영상을 보면은 김세론 씨가 김수현 씨에게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나 좀 살려줘라는 문자를 보낸 게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목적으로 절차상의 목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다면은 김세론 씨가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이런 이유 때문에 보내게 됐다.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텐데 김수현 씨 측에서 이런 김세론 씨의 문자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언급이나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오는 상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변제물은. 그 변제 문제 지금 소속사의 입장이 선뜻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업무상 배임의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한데 당시 내용 증명을 받은 김세론 씨 입장에서는 채무에 대한 변제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느꼈고 그 심정을 지금 고스란히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다고 보면 이러한 목적으로 보낸 내용 증명이라는 설명이 안 돼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변제를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사후에라도 이제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설명하면 내용 증명 하나로 인해서 저 정도의 심적 압박을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자체가 어떤 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처리 과정에서의 도덕적, 윤리적 비판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내용 증명 자체로는 이제 소속사에서 얘기한 것도 설명도 다소 이제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부러 이렇게 7억 원을 다 변제를 해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남겨놓지 않으면 청구를 했다. 이게 내용 증명으로 이제 소구를 했다. 이런 부분을 남겨놓지 않는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또 해당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이긴 하는데 말씀처럼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을 했었어야지 되지 않나. 그래야지 이게 변제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 많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